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술 가능한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고난도 수술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부담 없는 보험료로 노후 의료비를 아주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액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M사의 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 가득 준비해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예, 오늘도 보험 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이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들 적극적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정액으로 계속해서 받는 보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김종희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는 보험은 가라. 정액으로 계속 받는 보험을 준비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후를 위한 필수 점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40년이 가면 32.3%, 2060년이 가면 40.1%의 65세 이상 고령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아플 수밖에 없다면 대비해야 된다. 질병이 발생했을 때 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많은 보험 중에 나는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실손보험, 두 번째 암보험, 세 번째 간병보험, 여기에 수술비 보험이 첨가가 된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미래의 지출을 준비하는 최고의 저축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사례를 보면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만 없다라고 하면 106세 할머니도 대장암 수술에 성공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인 의료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도표에서도 보듯이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가 점점 증가해서 현재 30.5%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질병과 재해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사소한 충격에 의해서도 각종 부위가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척추골절, 손목골절, 어깨, 대퇴부, 무릎 연골 등의 골절이 많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위들의 골절이 한번 발생을 하시게 되면 단기간에 어떤 치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를 저렴한 보험료로 하나 더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이 발병하는 질병으로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는 2대 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 질환의 보장 범위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텐데 얘네들을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상당한 보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차선책으로 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해당하는 수술비만 한번 다 모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술비 총액이 6,050만 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진단비를 내가 6,050만 원을 준비하시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수술비를 가지고 6,050만 원을 준비하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5대 기간 수술비와 비파열 대뇌 동맥류만 1회 지급이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50만 원씩은 매회 반복적으로 내가 스텐스를 삽입을 하게 되면 아니면 스텐스 삽입 개수에 따라서 2,050만 원씩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손보어깨의 수술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7대 질병, 16대 질병 수술비에서 지금 현재 64대 질병 수술비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편도, 탈장 등 이런 다빈도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빈도 질환의 보험금 지급률을 보니까 과거에 7대, 16대에 포함되어 있을 때 다빈도는 100%의 수술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18대, 40대가 생겨나면서 다빈도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10에서 30%만 삭감 지급을 했고요. 현재 64대 질병 수술비가 생기면서 10%로 더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비 최적에 가입시키는 바로 언제? 지금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관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비를 얼마나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를 준비해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했던 2대 질환은 6,050만 원 중에 2,050만 원은 반복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백내장과 녹내장, 그리고 인공관정 수술비, 암 수술비, 치액 수술비, 신장 이식, 만성 하두기 질환, 위 십이지장 궤양, 간 질환, 담석, 갑상선 여기에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을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공관절 관련된 것도 180만 원을 주고 또 준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담보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현명한 수술비 강화 플랜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술비로 명명되어 있는 것들은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암 수술, 암 수술을 기본에 양성 뇌종양, 뇌혈관 허혈성 수술, 상해 척추, 그다음에 추간판 탈출증, 인공관절, 40대, 50대 질병 수술 너무 많죠. 그다음에 안과 이비인후과 수술, 그리고 5대 장기 희귀 난치성 수술 이 전부 다 합하면 무려 한 31가지 정도의 담보들을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많은 담보들을 다 준비하면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비싸게 나올까요? 얼마면 여러분들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엄청 현명하죠? 그래서 20대 남자는 4만 원에서 여자 3만 6천 원, 그리고 40대 5만 9천 원, 4만 8천 원, 그다음에 50대는 남자 7만 2천에서 5만 3천 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들을 진단비를 포함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5만 원, 7만 원 갖고 50대 되신 분들도 절대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명한 수술비 강화 플랜으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은 주고 또 준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김종혜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걱정되는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를요 정액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증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 꼼꼼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근석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어떤 보험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M사의 라이프 네. 사이클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혹시 앵커님은 그 보험료 기간하고 보장기간, 보험기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각각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네. 보험에 가입했을 때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 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 중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보험료 기간하고 보험기간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 이 보험의 이제 선택 특약을 보면 보험 제1보험기간하고 제2보험기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간별로 만약에 그 암 진단이 됐을 경우에 보험금의 크기, 보험금이 얼마나 좀 지급되는지 한 사례를 통해서 도표와 도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앵커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10년 납, 20년 납 할 때 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보장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는 20년 내지만 80세까지 보장되고 90세까지 보장되고 100세까지 보장될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보험기간, 보장기간, 책임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험은 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신보험은 건강보험하고 종신보험을 이제 같이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에 대해서 주로 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보험은 이제 55세 전환형이고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이 시청자의 정권이 같은 경우는 이제 2종을 가입한 보험이고, 문제는 이제 주보험은 종신까지 보장되고, 그리고 선택특약은 80세까지 보장되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보장 내역 구조를 좀 보면, 주보험은 이제 종신까지 사망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정기특약은 이제 정기보험인데 이것도 사망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까지만 사망에 대해서 보장받는 그런 특약이고, 여기서는 지금 5천만 원이 가입돼 있으니까 60세니까 6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특약이고요. 만약 60세 이해 되면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재사망, 재상해, 그 다음에 암진단 특약 이런 것들은 다 80세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주보험은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하고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제1보험 기간에 만약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 금액의 100%인 5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근데 제2보험 기간에 만약에 사망하거나 80%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30%인 1,500만 원이 지급된다는 점, 이건 꼭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기간 이후에 종신까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의 크기가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특약은 피보험자 사망, 80% 후유장애 각각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나 단 60세까지 보장이 되고 이후는 소멸되는, 특약이 소멸된다고 보십니다. 보장받기 그럼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별 그 가입자들의 어떤 예. 재무 상황이나 소득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 부담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종신을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거는 정기보험으로 예. 가장의 어떤 유고시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드리면 1보험 기간하고 2보험 기간인데, 1보험 기간은 이 시청자 정권은 28세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내니까 47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건데요. 1보험 기간은 55세 이전에 55세 이전을 1보험 기간이라 그러고, 2보험 기간은 주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까지고요. 55세부터 종신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특약은 55세부터 80세까지 기간으로 정해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특약 중에서 이제 암진단 특약, 암수술 특약, 암입원 특약은 각각 이제
암이 진단됐을 경우에 진단보험금이, 그 다음에 수술했을 경우에 수술보험금이, 그 다음에 입원했을 경우에 암입원 급여금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 좀 유의할 거는 암 진단되면 3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소외감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4가지로 분류하는데 네. 이거를 각각 600만 원, 300만 원씩 분류해 놨다. 즉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되면 1회 안에서 600만 원이 지급되고 기타 피부암하고 상피내암으로 진단되면 300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그럼 되고요. 여기서는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좀 분류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술에서는 또 좀 특이한 점인데 일반적으로 암 수술하면 좀 금액이 큰데 여기는 또 갑상선암을 위에서는 600만 원 일반암에서 빼어놨는데 여기서는 또 수술 같은 경우에는 또 암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악성신 생물과 같이 보기 때문에 암하고 또 갑상선 수술하면 또 여기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동일하게 본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경계성 종양을 이제 밑으로 내려서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수술하면 또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암입원은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암과 소외감을 다 합쳐서 하루 입원하면 30만 원씩 지급되고 120일 한도로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약은 이제 성인병 진단인데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이제 성인병 2대 진단 그러면 이제 여기는 급성심근경색하고 뇌출혈 진단되면 1회에 한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라는 거는 이제 수술이라든지 입원했을 경우에 여기는 또 주요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인 질환은 2대 그 주요 성인병 진단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7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요 성인병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생명보험사는 주로 이제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을 보장하고 손해보험사는 이거보다 좀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인 뭐 협심증이라든지 예. 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보장해주고 있다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요 선택 특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1보험기관하고 2보험기관으로 비교해서 도표화해서 한 그림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암 진단했을 때 1보험기관에 만약에 일반암 진단되면 그러니까 28세부터 55세까지 되겠죠. 이때는 3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경계성장은 600만 원,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보험기간인 55세부터 80세가 되면 2배로 뜬다는 점입니다. 훨씬 많이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험료 구성을 봐도 암 진단, 2대 성인 진단, 그 다음에 일반 입원비 수술 특약 이 보험료가 한 17만 7천 원 중에서 한 8만 한 5천 원 정도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보험기간에 보험금의 크기가 올라가니까 2배로 주니까 아마 보험료도 좀 비싸지는 거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암 치료 특약인 암 수술하고 암 입원비는 1보험기관하고 2보험기관하고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2배가 안 된다는 점 꼭 한번 여러분들 그 사무실이든지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또 책상이나 이런 데 있으면 정보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질병 진단은 1보험기관은 2천만 원, 2보험기관은 2배 4천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명보험사니까 수술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보통 1종부터 5종인데 이것도 2배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입원급여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든지 또는 뭐 질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하루 입원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보험기관은 5만 원, 2보험기관은 10만 원으로 지급된다는 즉 2배다. 예. 이 부분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 1보험기관하고 2보험기관 그리고 만약에 80세 이후에 만약에 피보험자가 암을 진단돼서 수술을 이해하고 입원했을 경우에 각각 보험금의 크기, 보험금이 얼마 지급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도형화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폐암을 진단하고 이해 수술하고 그 다음에 20일 입원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각각 기간별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 제1보험기간은 만약에 40세 때 위와 같은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예. 40세니까 28세 가입했으니까 한 12년 정도 되는 쯤에 진단을 받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때의 경우에 총 지급되는 보험금은 여기 이제 도형에 있지만 5,79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세 때 폐암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795만 원을 받고 40세부터 47세까지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처리되겠죠.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는 3,000. 그 다음에 암 수술은 제가 2회 수술했으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도형에서 6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이 되고요. 암 입원비는 20일 입원했습니다. 생명보험사 입원 특약의 규정에 보면 20일 입원했다 그러면 3일을 공제하고 17일에 대해서 30만 원씩 해가 510만 원이 나오고요. 종수술은 1종부터 5종인데 악성 신생물에 대해서 건치 수술을 했을 경우는 5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이외에서 1,000만 원이 되고 입원비는 17일 곱하기 5만 원에서 85만 원 이걸 다 더하면 5,795만 원이 되고 납입 면제가 해당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70세 때 만약에 이런 암 진단이 되고 똑같이 수술을 하고 입원했다.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무려 9,880만 원이 거의 됩니다. 2배가 뛰네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한 2보험 기간에 대해서 2배가 지급되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별로 한번 보면 암 진단비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되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 특약인 암 수술하고 암 입원은 여전히 1보험 기간하고 똑같다는 것, 2배가 안 되는 점 꼭 상기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수술인 5종은 여기 아까 500만 원에 2번에 해서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씩 이해해서 2,0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입원비도 85만 원이 아닌 170만 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9,880만 원이나 보험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보험이 이제 종신보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보험은 종신인데 가입된 모든 부가특약들은 다 80세 만기입니다. 만기가 굉장히 짧은 거 아닌가요? 종신보험치고. 예. 네.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은 이 종신까지 보장되는데 선택특약들을 요즘 나오고 있는 100세나 이런 걸 기간을 80세까지 만기로 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81세에 만약에 폐암 진단받고 이해 수술하고 입원했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진단 암이라는 게 이제 그 어느 시기에 오냐에 따라가 다르지만 보험이라는 게 이제 확률이나 통계를 기초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험을 가져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 5천만 원에서 2형이니까 30%인 1,500만 원만 이제 보장 금액으로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M사의 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의 여러 특약 중에서 그 제1보험 기간하고 제2보험 기간에 대해서 각각 그 사례를 통해서 보험금의 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보험 기간별로 보장 금액이라든지 보장 범위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선택 특약들이 만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80세 이후에 보장되는 게 있는지 이걸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의 그 사무실이라든지 가정에 있는 뭐 서랍이나 이런 데 정권을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내보험 바로 알기 코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M사의 라이프 사이클 종신보험에 대해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뭐 보장 기간이라든가 뭐 보험 기간, 범위까지 좀 상세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증권 들여다보시고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153-2666번 그리고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고민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전화 연결과 또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네. 예,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인 통해서 가입한 보험인데요.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 보장은 잘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 네, 그래서 문의 주신 거군요. 네. 그럼 연세가 혹시 올해 어떻게 되실까요? 49이요. 네, 올해 49 되셨고요. 보험 가입을 좀 지인 통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CI 보험에 가입을 해 두셨던데 좀 자세한 CI 보험에 대해서 알고 가입하신 건가요? 그 당시 때 들을 때는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예.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자세히는 잘 모르시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가입을 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이희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 추가적인 질문 드릴 수 있거든요. 네.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49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총 2건의 보험 가입돼 있으시네요. 2009년도에 ING생명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그리고 2011년도에 DB 손해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올해 49이 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비싼 것 같아서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어요. 이희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지금 2건의 증권 보내주셔서 제가 잘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보험 가입을 하셨고요. 두 번째 DB 손해보험에 참 좋은 운전자 보험 이렇게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보니 이 CI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고, 운전자 보험은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비용 때문에 가입을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시청자님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아니, 가입했었는데요. 보장 받는 것도 없고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돼서 해지했어요. 아, 해지를 하셨어요? 네. 보험료가 많이 오르셨었나 보네요. 네. 아, 지금 제가 그러면 일단 실손의료비는 지금 현재 없으신 거고, 혹시 건강하시긴 하나요? 네, 어디 아프신 데는 아직까지는, 없으시고? 예. 아, 보장받은 예. 건 없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CI 보험 앞에서 앵커님하고 대화 나누시면서 가입 당시에는 설명을 들으셨으나 지금은 어떤 보험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니 CI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CI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험 가입하신 주계약 보험료의 50%나 80%를 중대한 질병이 있으실 때 선지급해드리는 그러한 보험이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청자님 주신 증권에 보면은 사망보험금으로 5천 주계약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계약 5천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 거에 이 지금 보험은 50%를 선지급 받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우선 CI 특약으로 인해서 50%인 2,500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시면서 또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신 각 질병에 해당되는 진단비를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보험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질병과 재해, 또 재해 사망, 질병 사망 보장되어 있으시고, 재해 관련해서는 후유장애까지 지금 보장이 되어 있으시면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입원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골고루 잘 보장을 받으시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 발견한 것은 뒤에 진단비라든가 입원비, 수술비 이런 보장들이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세요. 예. 네, 이 갱신형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지금 제가 받은 증권에서는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료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은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합해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셨을 거고요. CI 보험에서 지금 갱신형 보장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처음 가입하셨을 때보다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 지금 볼게요.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민사적인 책임, 또 형사적인 책임, 또 행정적인 책임, 요 세 가지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형사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2차적으로 인사사고라든가 또 인사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분이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가, 부상 정도가 중대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또 합의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 민사적인 책임과 그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벌금도 부과되시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책임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이 운전자 보험에서는 좀 이상하게도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좀 발견이 됐어요. 예.
시청자님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아니,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게 적금식으로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20년 만기 후에 네. 환기금을 적금으로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셔라라고 이제 그렇게 권유 받으셨나 보네요. 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내용은 요즘 가성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돈의 지출이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는 가성비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책임들을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데 적금과 이거를 같이 겸비한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좀 안 맞고 돈의 목적의 측면에서도 좀 안 받는 그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님께 기준점 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프케어 CI 보험에서는 일단 CI 보장이라는 게 전부 나쁜 보장은 아닙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해 준다는 거는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미리 지급을 해준다는 장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요 라이프케어 CI 보험에서는 주계약 부분은 유지를 하시면서 그리고 특약 부분에 대해서는 5년 갱신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담과 또 보장되는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이게 80세까지만 보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특약 부분은 정리하셔서 라이프케어 CI 보험은 감액하시는 걸로,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정리하시는 걸로 제안 드리면서 여기 지금 특약 부분이 빠지는 부분과 또 운전자 보험에서 정리되는 부분들의 비용 보장들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손해보험사에 종합보험으로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실손의료비 지금 보험료 많이 올라가는 부담 때문에 또 보장을 별로 받지도 않고 계시고 해서 해지해 버리셨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4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제 49에서 쉬운으로 넘어가시면서 자연적으로 노화로 인해서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질병들은 병원에서 치료비 부분들이 많이 이제 비용들이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것들도 실손의료비로 보충을 하셔야 되니 지금이라도 다행히 질병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시고 건강하셔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실손의료비를 다시 가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기준점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손해보험사에 만기는 100세 그리고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으로 또 종합보험에서 암, 뇌, 심장 그리고 수술비 이런 부분들 보완하고 운전자 비용 보장까지 함께 해서 이렇게 보험료도 또 실손의료비까지 같이 해도 지금 현재 지출하고 계시는 보험료보다 절약하실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지금 제안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나중에 전문가분과 상담하실 때도 시청자님께서도 보장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뇌 질환의 보장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부터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 뇌졸중, 뇌출혈부터 보상을 하는지 요 뇌질환에 대한 범위 그리고 심장 부분도 허혈성 심장 부분부터 보상을 하는지 요 범위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보험 가입하실 때 기준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운전자 보험 제가 해지하면 제가 손해보지 않나요? 예,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험은 만기 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시면 물론 손해보죠. 손해보는데 제가 지금 시청자님께 기준점 또 정리하시는데 좀 더 판단을 하시기 쉽게 안내를 드리자면 우리가 버스 요금 내고 버스 탔어요. 네. 타고 한두 정거장 갔는데 이 버스 제가 노선을 잘못 보고 탔네요. 그러면 버스 요금이 아까워서 그냥 잘못한 버스를 계속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 시청자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네. 참 많은 분들이 보험 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CI 보험 같은 경우는 오래 유지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계약은 가져가시고 갱신인 특약만 정리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플랜 제안해 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종합보험 통해서 특약으로 가져가시는 방법 제안해 드렸습니다. 네. 예, 생각해 보시고요. 더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 보험금에 대해 좀 상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보험금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보험이요? 예. 일단은 좀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1거든요. 51 되셨고요. 예. 뭐 어디 다치시거나 최근에 아프신 경험은 있으신가 봐요? 제가 9월달경에 이사를 했는데요. 예.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예. 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양방병원하고 한방병원에서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퇴원하신 상태인가요? 예, 아니 수술하고 시술은 안 했고요. 예. 그냥 지금 신경치료랑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보장을 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근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51 되신 여성분이신데요. 총 4건의 보험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먼저 삼성생명 퓨처 30플러스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퍼펙트업 통합보험, 두 가지 모두 종신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DB손해보험 패밀리라이프 종합보험, 그리고 가장 최근 2014년도에는 신한생명에서 참 좋은 암보험을 준비해 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36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제가 최근에 올 9월 달에 허리 디스크로 입원을 했는데 앞으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질의 내용은 제가 좀 잘 들었고요. 우선은 네 개의 보험 정권이 있는데 요 보험 정권의 각각 주요 보장 내용 핵심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하신 그 허리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입원 치료하시가 지금 이제 통원 치료 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이 4건의 보험에서 각각 얼마의 보험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보험은 그 리빙케어 종신보험이니까 이건 뭐 CI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있고요. 그리고 재사망하고 재상해,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재해하고 수술 쪽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두 번째 그 퍼펙트 통합보험은 여기 이제 실비보험을 통합보험에 이제 붙여서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험은 실비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DB손보의 패밀리 라이프, 이 보험은 2013년도에 이제 3만 원으로 내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상해 부분하고 질병 부분으로 같이 이제 보장을 받고 계신데, 문제는 상해는 100세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데 질병 부분들은 다 80세 만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험은 이제 신한생명의 참 좋은 암보험인데, 이거는 이제 암보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그 질환인 그 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고해감, 일반암, 또 유방암, 전립선암, 소해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암 사망 특약까지 가입된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키포인트인 그 질의하신 내용. 그 9월달 중에 이제 허리 삐끗해가 디스크로 이제 한 달 정도 입원하셨습니까? 예, 지금도 치료 받고 있거든요. 수술하고 시술은 안 하지만 신경치료하고 물리치료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입원은 조금 하셨겠네요, 그러면요. 네. 그 아까 앵커님하고 이제 말씀 나누실 때 그 한방하고 양방하고 이제 겹쳐서 치료하셨다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좀 이 보험 정권 4개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입원 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건의 그 보장 보험의 그 선택 특약들을 다 살펴봐도 입원 일당이라든지 입원 급여금을 주는 그런 특약은 가입돼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입원비는 받을 수 있는 정권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험인 그 실비보험에서 지금 양방하고 한방하고 이제 병합해서 치료를 하셨다 그러는데, 우선은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병원 다녀오자마자 개별적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는 한꺼번에 좀 치료가 종결됐던 시점에 네. 그 한방병원하고 양방병원의 그 영수증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끊어가 청구하기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면 네. 아시겠지만 실비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그 요양급여에 그 제외한 내가 실제 병원에서 저기 본인이 계산한 비용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치료받은 뭐 검사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진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한방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에도 사실 뭐 한방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 한방 치료비 중에서는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방 병원 중에서 이제 비급여 의료비가 있습니다. 뭐 네. 침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실비보험에 가입된 그 보험에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청구하시게 되면 그 네. 한방병원에 원무과가 있습니다. 그 네. 원무과에 가셔가지고 내가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한방병원에서 또 양방 의사가 진료한 거는 또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진한 것들은 되니까 그걸 좀 네. 구분해서 좀 영수증을 발급받고 진료비 네. 세부 내역서를 추가해서 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아마 심사해서 일부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시청자님. 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예, 이렇게 실제로 다쳤을 때 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고 좀 만기가 네. 짧은 부분은 만기를 연장하고 부족한 보험을 좀 챙겨가는 방법으로도 리모델링 플랜도 제안해 드렸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잘 살펴보시고 저희에게 또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보내주신 궁금증도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901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가족력이 있어서 암보험을 제가 3개나 가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희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문자 내용으로만 예. 봐서는 3개 암보험 가입하셔서 암진단 받으시면 3개의 암진단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으십니다. 예. 근데 이제 요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의 의도가 아마 비례보상 과 정액보상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지금 실손의료비들을 많이 가입하고 계셔서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여러 건의 보험을 여러 회사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치료비 사용하신 거에서 회사마다 비례로 나눠서 지급이 되지만 암진단비라든가 수술비 또 입원 일당 같이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겠다고 해서 애초에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보장들에 대해서는 모두 중복 보상이세요. 네, 제가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여기 문자에 같이 들어왔었어요. 가족력. 그렇다면은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암이 원발했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발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예, 그런 시기이신데 예전에는 암진단비, 암보험에서 암진단비를 한 번만 주는 그런 보장들이 나와 있었으나 지금은 재발암도 보상을 하는 그러한 상품들도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가까운 전문가 통해서 예, 다시 안내받고 또 예, 재정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예, 이 비례보상과 중복보상 관련해서는 저에게 증권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재발암 상품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199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건강검진 결과 위험이 나왔습니다. 증상이 경미해서 별다른 처방을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요. 보험 가입 시에 고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근석 전문가님. 예, 이 문자 전화 상담의 답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질문의 요지를 보면 건강검진으로 위험이 나왔는데 정상이 경미해서 별다른 처방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고지해야 되느냐?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부연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고지 대상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 소견이 있다든지 초음파 검사에서 특히 또 소견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에서 많이 이거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회사에서 묻는 질문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려야 할 사항들은 반드시 꼭 알려줘야지 나중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약을 드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519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 어머니께서 70세이십니다. 실손 의료비나 진단비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라고 좀 나이가 걱정돼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희정 전문가님. 예,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께서 보험이 없으시니 자녀분들 많이 걱정이 되시죠? 보험 가입 가능한 보험 있습니다. 지금 각 회사마다 또 실버 보험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실손의료비에서는 노후 실손의료비라고 또 일반 실손의료비 말고도 노후 실손의료비라는 상품이 따로 또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 사마다 가입 연령이라든가 또 가입 가능한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전문가님과 상담하셔서 가입 가능한 회사에 빠른 시일 안에 가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오늘 강의에서도 노후 의료비 관련해서 만나봤는데요. 요즘 가입 가능한 보험 많다고 하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369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둘 다 가입했으면은요, 상해로 다친 경우와 질병으로 다친 경우 장해보험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건석 전문가님. 네. 그 선택 특약 중에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후유장애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로 다친 경우에는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 상해로 다친 경우에는 상해의 3%부터 100% 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3%에서 80%에서 본인 장해 지급률이 나오면 꼽혀서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를 각각 들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보험사고의 원인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 코드로 좀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S코드 이런 것들은 다 상해의 요인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시청자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디스크 다시 말해서 이제 주간판 탈출증도 있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장애 분류표에 척추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들이 사고 관여도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평가해서 그만큼 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분께서 이제 이사하다가 삐끗한 그 보험 사고가 그분의 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여도는 의사가 판단을 해줍니다. 그게 50%가 될 수 있고 3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고 본인이 가입한 게 상해 후유장애도 있고 질병 후유장애도 있으면 거기에 각각 청구해도 되나 보험회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의 좀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 것 같고요. 이 질병 코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